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2024년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또 내년에 있을 시장의 분위기들을 한번 같이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작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들 또 풀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2024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 해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작가님께서 귀중한 자료들 많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2024년 시장 점검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글이 많아가지고 아마 보시기 되게 좀 난해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제가 차례차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로축은요,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2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간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봤을 때는 이제 1월 1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였다가 지금 현재는 한 98,000달러, 95,0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고점으로 한 108,000달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길게 상승을 하였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되게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초에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월 10일에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승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많이 견인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은 이제 좀 제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좀 집중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뉴스는 이제 작년 6월 정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블랙락이 이제 SEC에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것이다라는 신청 승인서를 내면서 약 6개월간의 과정이 버텼었고 그 과정 중에서도 가격이 한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청 당시 25,000달러였다가 이제 1월 달에 42,000까지 오르면서 70% 올랐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후에는 바로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이거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돌이켜 봤을 때는 이제 FTX라는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파산을 했었는데 이제 파산 절차에 동시에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GBTC를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약간 숨고르기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가 좀 작용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에는 뭐 특별하게 이슈는 크게는 없었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ETF 외에도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 달에는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뭐 승인은 좀 지연되었었고 동시에 미국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이제 기조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좀 지켜보면은요. 3월 달에는 이제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좀 주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었는데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사실 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고 이후 좀 쭉 이렇게 횡보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이슈가 되었다라기보다는요. 사실 3월 12일에 미국의 BTFP라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중소은행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이 좀 종료가 되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좀 뒷받침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은 또 금리를 동결을 하였는데 뭐 동시에 일본은 20bp 이제 제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일본은 이제 금리 20bp를 인상하는 이런 행태도 보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는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 자금 유입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2분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2분기로 좀 돌아가면요, 4월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이란 공격 동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불안감,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을 통해서 좀 가격이 좀 조정이 된 바 있고요. 동시에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4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홍콩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뭐 크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5월 24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1차적인 좀 승인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좀 뭐 스테이킹이 좀 제외된 이제 그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이제 6월부터 한 8월까지는 좀 계속 좀 하락과 조정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큰 이슈는 이제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뭐 10년 전부터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던 마운트 곡스가 이제 채권 상한을 공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동시에 8월 5일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7월 31일에 금리를 다시 또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이슈가 되게 우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의 하락이 있었고 이제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도 좀 하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위에는 사실 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이 차트를 기준으로 상단은 좀 약간 긍정적인 뉴스, 그렇네요. 아래쪽은 좀 하단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쪽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제 뭐 6월 27일에는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이 된 것도 있고, 이제 미국 ETF, 이제 이더리움 ETF는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7월 14일에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총격 사건이 또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과 동시에 이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였는데요. 뭐 사유는 이제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후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보가 이제 총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 그 컨퍼런스라는 것이 이제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7월 말에 이번에 열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뭐 신뢰를 좀 구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8월 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8월 7일에는 SEC와 리플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2020년부터 SEC와 이어왔던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고, 동시에 이제 FTX 거래소의 그런 파산과 그리고 채권을 상환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되게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뭐 160조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 다시 환원이 된다면은 다시 시장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8월 8일에는 이제 뉴욕 법원이 FTX와 CFTC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더 FTX 사건을 이야기해 보면 10월 7일에는 이제 FTX가 파산 계획을 법원에다 제출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너희의 계획을 이제 승인하겠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가격이 좀 상승한 바 있고요. 동시에 최근에 이제 12월 17일 FTX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우리의 이런 채권들을 다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변제 금액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변제하는 이제 용도가 이제 크립토로 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USD 달러로 이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금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좀 들어온다면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3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분기, 3분기는 기본적으로 좀 지정학적 이슈도 있었고 4월 초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는 미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던 일본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독일 그리고 마운트 곡스 이런 매도 및 상한 이슈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너무 바쁘게 올 한 해를 좀 지내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건 중에 그래도 이제 여기에 작가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큰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반감기 이슈들도 우리 시장에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 내용 이제 마저 듣고 나서 또 반감기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알겠습니다. 네.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말 마지막 좀 더 4분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11월 6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제 좀 더 상승을 하였었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인 뭐 그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주 차원에서 주별로도 이런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법안을 계속 입법을 하면서 발의가 되어서 좀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채택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렸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에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래쪽에 있는데요. 뭐 10월 초에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정체를 밝혔다라고 이제 미국의 HBO라는 그 방송국에서 이제 되게 그러면서 약간 뭐 시장의 출렁이긴 하였습니다. 네. 실제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한 1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2,100만 개 중에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매도세를 당연히 이제 좀 우리가 뭐 시시할 수는 없으니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동시에 10월 25일에 뭐 테더 사태라고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법무부, 재무부가 이제 테더를 조사하겠다라는 이슈로 잠깐 하락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뭐 12월 10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제 나가서 이제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좀 부결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잠깐 하락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에 구글이 양자 컴퓨터 윌로우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다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네. 그런 이슈로 좀 하락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양자 컴퓨터는 사실 매년 좀 나오고 있는 뉴스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뭐 IBM,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컴퓨터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중국이나 유럽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냥 하락의 재료로 좀 활용되는 것들 중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